챗GPT야, 오빠가 고민이 있다. 지금 BYD C를 시승하러 가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욕을 할 거거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니? 그냥 꽂았다고 막 얘기해야 되는 건가? 그럼 괜찮나? 네, 충분히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의 특징을 전달해주면 돼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뭐 욕하면은 네가 책임질 거야? 당연히 제가 책임질 순 없지만 중요한 건 한용님의 솔직한 의견과 또 전문성 있는 시각이니까 자신 있게 리뷰하시면 분명 많은 분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너 중국 돈 먹었지? 아니에요. 제가 어떤 편향도 없이 BYD C는 쓰레기야?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는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BYD는 망하는 거니? 200m 이후 구룡터널. BYD C는 전반적으로 성능과 가성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모델 3와 비교될 정도로 에헤이, BYD 중국에서 망해가고 있는데 뭘 모르시네. BYD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꽤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이고 BYD 대리점 막 망했다고 하던데 몰라? 최근에 일부 BYD 딜러십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 사례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BYD 전체가 안 하는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BYD가 망해간다는 증거는 아예 없는 거야? BYD 재고가 막 쌓인다고 하던데? 어음도 관련해서 막 2개월로 줄였다고 하던데? BYD가 최근 약속 어음 기간을 기존의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는 소식이 있긴 해요. 이것만으로 BYD가 망해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너 중국 돈 먹었지? 로그. 모델 Y타고 장거리는 지금 처음이네요. 색다르다. 느낌이 진짜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이 차는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100이면 100 다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레이스 선수들이 단단한 차보다 부드러운 차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노면을 더 빠르게 터치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스포츠카들, 튜닝카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스트로크가 짧고 굉장히 단단하고 승차감이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안정감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 선수들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테슬라 승차감이 나빠요, 어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승차감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델 Y는 잘못됐어. 확실히 뒤에 앉았을 때 너무 승차감이 나빴습니다. 인정. 그 승차감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델 3 같은 차를 이상적으로 놓고 모델 Y를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테슬라의 실책이랄까? 그래서 부품의 70%를 공유하자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똑같습니다. 서스펜션 구조라든지 디자인도 비슷하잖아요. 헤드램프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SUV 세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SUV를 세팅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SUV는 뒷좌석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SUV는 어쨌든 뒤에 사람이 타는 거니까 안 타는데 SUV를 왜 사? 그래서 뒷좌석의 승차감을 중요하게 봤어야 되는데, 타보면 뒷좌석에서 너무 통통통통하고 도로 이음매만 지나도 머리가 천장에 이렇게 툭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튀어오르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얻으려고 그렇게 단단하게 했는가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를 코너링 할 때 SUV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차체 무게중심이 높아요. 훨씬 높고 훨씬 불안정해. 게다가 트레드라든지 이 휠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일단 위로 올린 거잖아. 전체적인 비율 자체가 조금 가분수의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차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모델 3를 만들 때 테슬라는 이게 완벽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 차의 셋업은 미래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샤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미래의 우주선을 볼 때는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뿅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뿅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튜닝의 목표였어요. 포르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르쉐 무슨 저거 굉장히 럭셔리하구만, 와 승차감도 되게 럭셔리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땡입니다. 포르쉐 승차감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요. 운동 성능을 정말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승차감은 떨어지는 겁니다. 운동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은 너무나 어렵고, 지금의 자동차 회사들은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 정합니다. 나는 스포츠야 라고 하면 승차감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승차감에 몰빵이야 라고 하면 스포츠 성능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돼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해결 방안들이 있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변 댐퍼도 없죠, 에어 서스펜션도 없죠, 전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뭐가 없어. 그렇게 되면 셋업을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성능이냐 승차감이냐. 모델 3도 고성능으로 갔고 모델 Y로 갈 때도 고성능 쪽으로 맞춘 겁니다. 승차감을 조금 희생한 거예요. 좀 많이 희생한 거예요. 앞쪽은 조금 서스펜션이 물러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뒤쪽이 서스펜션이 물러버리면 차가 넘어갑니다. 휘 기울어 버리면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당연히 쉽지 않죠. 모델 Y에서도 그걸 극복하기 쉽지 않았는데 무게중심이 더 높아지니까 서스펜션 더 단단하게 해야 본래 추구하던 것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뒤쪽 서스펜션이 모델 3보다도 더 단단한 겁니다. 초기 모델 Y는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씩 향상을 시켜서 이번 주니퍼 들어와서는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서스펜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는 거죠.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안정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대비 나쁘지 않다. 모델 Y의 기존 모델하고 비교하면 기존 모델이 더 안정적입니다. 로그. 막히지만 뭐 테슬라니까 그렇게까지 짜증나지 않습니다. 차가 알아서 갑니다. 저는 페달을 밟고 있지 않지만 계속 가는 거죠. 물론 좋은데 문제는 울컥거려요. 앞차가 서는 것에 맞춰서 좀 부드럽게 감속하는 게 아니고 울컥울컥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지금 상태에서 테슬라만큼 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완벽에 가깝게 해주는 브랜드는 없지 않나. 다시 출발할 때 가속 페달 밟으세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슬라는 하지 않고 그냥 가속 페달 없이 그냥 출발합니다. 약간 쫄리죠. 그 앞에 고양이라도 지나가면 그런 고양이 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긴 합니다. 작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신형 모델 Y는 그래서 그런지 앞에다가 작은 카메라를 하나 붙였어요. 공이 굴러오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각계전투로 이렇게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럼 그거 못 볼 수 있잖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닛 아래쪽에다가 카메라를 추가로 붙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럼 보나? 인간은 여기 각계전투로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 볼 수 있어요? 보닛 아래로 고양이 지나가면 봅니까? 인간도 못 봐요. 인간도 못 보는 건데 카메라가 못 보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FSD는 사고 내지 않습니까? FSD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FSD가 페달 오인해서 벽에 들이받는 거 보셨어요? 사람을 뭐 수십 명을 사상자를 내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FSD와 사람 운전자 중에 누가 더 안전한가 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FSD가 안전하죠. 그건 안전한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갔을 때 얼만큼 안전해야 안전하다고 할 거냐, 이건 문제죠. 수십만 건의 사고가 매년 일어납니다. 근데 자율주행 사고를 놓고 보면 1000분의 1 그 이하의 사고일 텐데,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 사고잖아.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이 어딘가 받거나 어떤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하던 GM 크루즈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고 있었고 사고 한 번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 한 번으로 프로젝트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 차가 사람을 친 게 아니야. 중앙선 너머에 있던 차가 사람을 쳐서 사람이 튕겨나와서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피할 방법이 없었어. 사실상 요 밑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피해. 그때 대처하는 게 늦었다. 그래서 자율주행 하지 마라, 라이센스를 뺐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 운전자였으면 피했을까? 사람 운전자도 아마 못 피했을걸. 사람 운전자보다 몇 배나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는가. 사람이 언젠간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시스템은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이 안 된다. 결국에 물리적인 거대한 물건을 움직이는 거고 이 관성과 싸워야 되는 거고, 시속 100km로 가면서 제동을 하면 보통 40m쯤 밀려 나갑니다. 사람이 이 앞에 갑자기 탁 등장했어. 그럼 거기서 제동을 해도 40m를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의 이 숙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은 일부는 맞죠. 완전 자율주행은 사고가 0인 정말 이상적이고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건 있을 수 없는데 사람 운전자보다 안전하게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더 안전하고 이미 잘합니다. 로그. 네, BYD. BYD 뭐가 좀 어설프기 그지없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프린트물 봐라 저거. 난 프린트, 제가 BYD 좋다고 얘기한다고들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 계시던데 좋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도저히 내가 눈 뜨고 못 봐줄 인테리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격을 보면 용납이 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죠. 가격 보면 용납이 되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왔는데 BYD 실은 어떤 자동차인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생각이 어떤지는 차량 강정.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진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이건 뭐 너무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가 5,299고 가격 차이는 600만원 차이죠. 저 차랑 비슷한 건 모델 3잖아요. 모델 3하고 비교하면 500만원 차이. 500만원 더 내고 테슬라를 사야 돼. 테슬라가 좀 깡패긴 하네요. 그죠? 가격이 너무 잔인하게 나왔습니다. 주행거리도 테슬라가 더 길고, 안정성도 테슬라가 더 우수하고, 정숙성도 테슬라가 더 좋고, 승차감은 뭐 비슷한가? 뭐 나머지 깔끔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뭐 너무 압도적이에요. 테슬라와 비교할 만한 자동차는 확실히 아니다. 아토3가 한 달에 500대 정도 팔리거든요. 테슬라는 한 달에 6,000대가 팔리죠.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BYD가 회사가 어려워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는 할 필요 없죠. BYD 망하면은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망합니까? BYD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동차 자체를 보고 거기서 단점은 단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BYD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면 되는 거지, 뭘 이상한 정치적 상황으로 만든다거나 친중의 문제, 뭐 혐중의 문제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약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로그. 아무튼 그래서 지금 봤을 때 BYD하고 비교하면 테슬라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테슬라는 굉장히 지금 앞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BYD는 그런 부분에서 예전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예전 우리나라가 정말 뭐라도 더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되게 급했던 그런 상황, 그 급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공도 시승을 잠깐 하는데 앞에 컨보이 차가 있고 그 꼬리를 물듯이 해서 뒤에 따라오도록 이렇게 시승을 했어요. 기차놀이처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서킷 타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 차가 너무 미끄럽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유가 타이어 때문이에요. 이거 뭐 장난하는 건가? 원인을 알 수 없을 만큼 이상한 타이어를 껴줬습니다. 컨티넨탈은 또 어떻게 저런 타이어를 내놓을 수가 있죠? 차가 너무 미끄러워서 컨트롤이 안 되는 정도의 미끄러움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상해. 차가 지금 세대의 전기차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한 세대 전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뒤로 탈때 굉장히 상당하네.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는 돼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공기압 여기 문 열면 여기 스티커로 있어요. 스티커를 보시면 되죠 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트렁크에 짐이 있으면 얼마, 뭐 사람이 있으면 얼마, 거기에 뭐 무슨 압력이 어떻게 되면 얼마, 타이어 사이즈가 몇이면 얼마 써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그리고 어느 날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32던가 34던가 36이던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지 당연히. 그럼 또 열어서 또 봐야 돼. 공기압 센서를 모니터에서 보여주잖아요. 모니터에서 이렇게 공기압을 보여주면 권장 공기압을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옆에다가 권장 공기압을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42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42 들어가 있네. 딱 맞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자동차 회사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테슬라 잘했네.